믿고 의지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느꼈던 충격과 배신감은 마음 깊숙한 곳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어려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 손을 놓아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마주한 고민이죠. 용서와 신뢰는 늘 함께 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0대 초반의 선영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 진영님과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서로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선영님이 인생의 고비를 맞았을 때 진영님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이혼의 상처와 유방암 투병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병원에서 손을 잡아주던 진영님의 따뜻한 위로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영님은 은퇴 후 진영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로 결심합니다. 작은 카페를 열어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미래를 꿈꿨죠. 선영님은 퇴직금 전액을 투자해 진영님과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매출이 오르며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영님은 점점 가게에서 자리를 비웠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영님이 근처에 자신의 이름으로 또 다른 카페를 열어 단골 손님들을 그곳으로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영님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 선영님은 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선영님은 진영님을 불러 직접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뭐가 문제야? 너는 사업도 모르잖아. 내가 너 대신 가게를 잘 운영해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차라리 내가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어. 돈 정산할 거 있으면 내가 하면 되잖아. 이 말은 선영님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진영님의 말 속에는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님은 지난 40년간 이어온 우정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진영님은 카페를 떠났고 선영님은 결국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님은 연락을 끊고 선영님을 차단했습니다. 선영님은 하루아침에 꿈과 우정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때 가장 소중했던 친구가 이제는 자신을 철저히 배신한 사람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선영님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진영님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선영님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40년이나 된 친구인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한 번쯤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불안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믿었다가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나를 또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선영님은 고등학교 시절 절친이었던 지혜님을 찾아갔습니다. 진영님과의 이야기를 들은
지혜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진영이가 예전부터 너를 험담하고 다녔어. 카페 열기 전에도 나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 선영이 퇴직금으로 먼저 장사해보고 잘 되면 단골 손님 빼돌려서 차릴 거야. 진영은 널 친구라기보다는 이용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지혜님의 말을 들은 선영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우정의 시작이 이런 속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쌓아온 기억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혜님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진영이가 지금 카페를 망했다고 하더라.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대. 그래서 너를 다시 찾아온 걸지도 몰라. 내가 또 도와줄 거라 믿고 연락했을 가능성이 커. 지혜님의 말에 선영님의 마음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진영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과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내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준 친구였는데, 이제 진영이가 힘들 때 내가 외면해도 되는 걸까? 매일 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선영님은 결국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용서는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지만 신뢰는 상대가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명언은 용서와 신뢰를 혼동하지 말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내 마음속 독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과거를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화했음을 명확히 보여줄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비유하자면 용서는 폭풍으로 무너진 집의 잔해를 치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반과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진영님의 행동은 그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렸고 현재까지도 그 설계를 다시 세우려는 어떤 노력이나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영님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영님은 잔해를 치우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를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정성과 시간이 더해질 때 비로소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무는 이미 뿌리가 썩어버렸거나 메마른 땅에서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진영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풍성해 보였던 관계가 사실은 처음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지혜님의 말처럼 진영님은 선영님을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본 것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썩은 뿌리에 나무에 물을 준다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대신 새로운 씨앗을 심고 건강한 뿌리를 가꾸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물을 끓여도 그것은 여전히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이 말은 용서와 관계 회복이 전혀 다른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 상처를 내려놓고 감정의 독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변화했다는 새로운 신뢰의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진영님의 태도에서 이러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진영님이 스스로의 어려움을 또다시 선영님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선영님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조언은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영님이 한때 선영님 곁에서 힘이 되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절의 도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도움과 현재의 건강한 관계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의 진영님은 더 이상 선영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선영님이
또다시 상처받고 희생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번에도 관계를 회복하려다 다시 배신당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처와 후회는 이번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결국 선영님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는 마음속에 남겨두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더 건강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며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진영님과의 관계는 이미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 잔해를 치우고 이제는 선영님 스스로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꿔야 할 시간입니다. 깨진 유리잔을 억지로 붙이려 하지 마세요. 그 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더 존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영님에게 더 행복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곧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화해는 상대방이 변화하고 다시 신뢰를 쌓을 때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과거의 진영님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선영님을 위한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선택이 선영님에게 더 나은 내일을 열어줄 것입니다. 진영님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영님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책임을 회피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화해와 혼동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 독을 비워내는 것이고 신뢰는 상대방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지혜롭게 생각해보면 독이 든 물을 아무리 끓여도 다시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합니다. 진영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진 유리잔과 같습니다. 다시 붙일 수는 있지만 그 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영님의 배신은 단순히 신뢰를 깨는 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영님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중한 우정의 의미를 왜곡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면 선영님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영님의 태도는 변화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선영님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일 뿐입니다. 용서는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상대방이 다시 증명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영님께서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진영님이 아니라 지금과 미래의 선영님입니다. 여러분, 선영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과연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 상처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곧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화해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증명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연에 대해 느낀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통찰과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